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어제는 3% 정도 올랐는데 왜 올랐냐? 이제 페이스북이 좀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어, 좀 올랐고요. 하지만 오늘은 또 왜 내리고 있냐? 아마존이 별로 안 좋게 나와서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조울증 걸린 것처럼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 자, 그래서 그냥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백이 2만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자, 1번.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투자를 하시나요, 도대체? 단타로 들어오셨습니까? 단타로 오셨으면 제 채널에서 나가시고 저기 뭐지 리딩방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 채널 오지 마세요. 네. 서로 피곤하니까. 자, 2번.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2만 갈 수 있다. 네. 그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2만은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갈 수 있는데 뭐가 힘들죠? 언젠가는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뭐가 힘들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가지고 뭐 40%, 50% 찍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의 조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과열이 어느 정도 시켰기 때문에 버블 논쟁도 이제 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작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죠? TQ는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2020년 가격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TQ를 2년 전부터 투자를 했다고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TQ가 그때 40달러였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샀는데 다시 지금 돌아오면 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된 거예요? 지금 사면은 우리가 2년 전에 이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시간을. 이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 반등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믿는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뭐가 두렵죠? 이거를 자기가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좌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 막 이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와 찬스가 드디어 왔네.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셔야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루시드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저는 아직 루시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 버리면 제가 나중에 더 살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가면 안 돼요. 제가 물량을 다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죠? 그게 장기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도 TQ에 투자하셨으면 나스닥이 올라갈 거라고 투자를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길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거고 이 장기가 하락이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더 싸게 오랫동안 매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급반등해가지고 저번주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하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의 심리상.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SOXL을 제가 어저께 어떤 댓글에서 2억을 손실 보고 던진다는 걸 봤어요. 참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돈을 얼마나 쉽게 벌길래 2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75달러 하던 게 21달러까지 왔는데 계좌 보면 힘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기에 샀어요? 아니 여기에 사던가 왜 여기에 샀어요? 그럼 샀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없는 주식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은 애초에 사면 안 되고, 지금은 모아갈 때지 왜 이걸 던져야 될 때죠? 인텔, AMD,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회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지 매크로에서 주가만 떨어졌어요. 왜 팔아야 되나요? 팔지 마세요. 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가서 또 벌려고 합니까? 예? 자, 어제는 뭐 주요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이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중국 봉쇄가 어쨌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도체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나스닥 반등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기관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단 돈을 다 빼놨는데 이 돈을 언제 넣어야 될지 그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다시 지금 아마존 때문에 선물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전쟁, 공급망, 뭐 중국발 락다운 이런 것들이 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자, 이런 불확실성이 왜 시장에서 싫어하냐면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 투자 이제 호라이즌 이런 투자 업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로, 연준이 하려는 일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즉, 모든 자산의 가격 측정이 훨씬 더 어렵다. 즉, 뭐냐면, 이 주식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이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얼마 올릴 거라는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왜? 자기네들이 그런 결정을 한 번 딱 내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금리 인상도 작년부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금리 인상을 잘못했다가 실업률에 타격을 받을까봐 책임질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원래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시장에 받는 충격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또 실물경제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자기들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한꺼번에 올리겠다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준이나 그런 공무원 애들이.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 얘네는 실물 경기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는 잘 발전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빠꾸 났다. 당연한 거라고 보시고 여기서 노조 애들도 지금 노조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임금 인상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겹쳐 있지만 아마존이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연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비용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뭐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고 길게 보면 올해가 아마존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브랜드 파워입니다. 애플은 저도 애플 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쓰면 다른 걸 못 쓰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2분기에는 이 중국만 봉쇄 때문에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해서 선물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GDP가 1.4% 감소했다. 이 이유는 이제 수출을 거의 못했다는 거죠. 수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재고 물량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뭐 단기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TQ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제 35에서 이 45 사이 지금 이제 38 찍고 4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뭐 다시 40까지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 근방에서 그냥 모아가면 됩니다. 좋은 가격이고
매달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조금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고, 일부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전략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여기 이 90달러, 일단 여기를 가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2배잖아요. 그럼 지금 사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모아가시면 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계좌를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자꾸 단기간에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겁니다. 트레이딩. 그리고 짧은 기간에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매매 타이밍이 점점 짧아져요. 매매 타이밍이 짧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한두 번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매매가 잦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손해가 크게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손해를 또 빨리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급등주 뭐 이런 거 원래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좌 깡통 차고 나가는 게 개미들의 일상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승률이 5% 이하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게임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떨어지면 더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딩방으로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가들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그냥 계속 모아 나가는 거라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도 결국 노동이에요. 노동.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노동이에요. 노동. 쌀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쌀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게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른다. 자, 나스닥 100이 좋은 주식입니까? 그거를 본인이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좋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SOXL도 좋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불주도 좋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손해보고는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2030년까지 안 오르겠습니까? 막말로?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본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1배 레버리지하고 1배랑 3배랑 차이가 그겁니다. 떨어졌을 때 계속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뭐 닷컴버블 얘기를 하는데, 닷컴버블 때 망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닷컴버블 때 정말 최고점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100만 원이 1원이 됐어요. 1원. 뭐 1원이 됐다고 칩시다. 100만 원이 1원이 됐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도 사고 90만 원에서도 사고 80만 원에서 사고 70만 원에 사고 50만 원에 사고 계속 샀다고 생각합시다. 계속 샀다고 생각하면 손해율이 99%가 절대 되지가 않아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마이너스 80이 되든 뭐 90이 되든 어쨌든 10%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닷컴버블에서 만약 1로 갔다면 그 1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그럼 계속 사는 거예요. 주식을 또 계속 매달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자, 그러면 닷컴버블 최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돈이. 갑부가 됐을 겁니다. 갑부가. 100만 원씩만 샀어도.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무서운 복리의 힘과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하고 자꾸 단타 트레이딩을 자꾸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수량을 확보하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내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뭐 4천, 5천, 1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1억을 지금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집니까?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얻어요? 막 주식시장이 자유로워집니까? 그리고 지금 1억을 벌었어요. 트레이딩으로. 그럼 다음 달에 또 1억 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가 자산이 얼마가 돼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삭 100은 우상향한다. 이걸 믿고 매달 계속 사면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부자가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내일 저녁 9시에는 오랜만에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